짜릿한 서울역. 노숙 인생 일주일에 접어든 이 남자는 장채 아니 장태우. 무려 사흘을 굶은 그는 자빠졌네. 아우 넘어졌어. 엄마가 또 사줄게. 음식물 쓰레기에 침이 고이고 있었지만 가까스로 이성을 유지하며 내가 있던 곳으로 아직 인간임을 돌아갈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태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금 이 순간 금은보화에 가까운 5,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곧바로 개이득을 조지며 머릿속 행복 회로를 가동 중이던 그때 좋다. 태호의 해피타임을 조지며 나타난 것은 그걸 갖고 와라. 노숙자 랭킹 넘버 7 눈가를 파버릴라 이. 백눈이었죠. 갖고 오라고요. 내가 먼저 주웠어요. 내 겁니다. 그는 세상 물정 모르는 신참에게 분위기 좀 파악하라고. 맑게 어둡네 새끼. 오직 힘만이 정의인 서울역에 굴러다니는 거 비둘기 똥도 다 내 거야. 알겠냐? 서울역의 양육강식 생태를 친절히 알려주고 그 대신 심지어 이거 태호의 자존심을 짓뭉개 케찹. 특선 메뉴까지 선사해줬죠. 이거 하나 처먹어라. 거지가 맛으로 먹니? 살려고 먹지. 밀려오는 압도적인 굴욕감에 야, 뱀눈 무리를 멈춰 세운 태호는 그거 마지막 가오를 내지르는데 내 돈이야. 처참한 보복이 예상되던 바로 그때 단 한 번의 죽방으로 뱀눈을 KO시켜버립니다. 이어서 기절한 뱀눈의 지갑에서 나도 한 돈에 반만 가져가. 딱 5,000원만 꺼내가는 내 돈 상남자 모먼트가 이어지고 5,000원만 갖고 간다. 그동안 부하들에게 쌓아왔던 모든 업보를 아이씨 별것도 아닌 게 이 치사한 새끼 돌려받는 뱀눈이었죠. 못해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참교육에 성공한 결과는 저기 복수나 보복 따위가 아닌 안녕하세요. 노숙자들의 환대였습니다. 뭡니까? 심지어 그들은 16만 4천 원 오늘치 상납액입니다. 두 걸로 모은 상납금까지 바치는데 이걸 내가 왜 받아요? 그 이유인 즉 우리가 다 봤는데 그 좀 전에 뱀눈 그 새끼 왕판치로 날렸잖아요. 뱀눈을 제친 태호가 뱀눈 그 새끼가 받을 돈 대신 받는 겁니다. 새로운 넘버 7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필요 없어요. 받아요. 그래야 또 우리도 편해져요. 그런데 그때 그의 자리를 노리는 새로운 도전자가 모습을 드러내죠. 환장하겠네. 오늘로다가 뱀눈 그 작것을 제끼려고 했는데 너가 선수 쳤다면서. 가진 것이라고 몸 분위기에 한판 뜨세. 오직 힘만이 서열이 되는 노숙의 세계로 심플하게. 태호는 어떻게 흘러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본격 노숙자 배틀물 라스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강남의 대형 빌딩 대동바이오 작전 들어간다. 출석체. 트리플 S급 펀드 매니저 태호는 대동바이오 12시 기준으로 2만 원까지 끌어올린 다음 기관이나 개미들 동향 체크한다. 그 뒤엔 차트 무시하고 내 오더만 따라와. 최소 350억이 물린 대규모 작전주를 지휘 중인데 그 이유는 바로 정민아, 나 한국 뜰 거다. 같이 가자. 온실 속의 와초 같은 여자친구 정민과의 아메리칸 드림, 시간 간단하게 올리고 신접 살림은 뉴욕 가서 꾸리자. 그리고 정착할 자금은 조만간 손에 들어올 거야. 이를 실현케 할 10억이면 충분하겠지? 기반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태우 씨, 심지어 아까부터 계속 혼자 결정하고 있네. 쌉알파 프로포즈를 거절한 정민은 난 태우 씨 계획에 포함될 생각 없는데. 태호의 자존심을 긁으며 정민아, 대신 태우 씨가 내 계획에 들어와. 10억이라고 했지? 커트라인은 그걸로 하자. 남자의 승부욕을 반지는 그때 가서 받을게. 잔뜩 들끓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너 이 반지 끼게 될 거야. 속단하긴 잃을걸. 그렇게 태호는 인생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그간의 모든 노하우를 집대성해 천상계의 트레이딩을 조지는데 다음 프로포즈는 제대로 된 곳에서 분위기 있게 할 것. 안 그럼 커트라인 통과해도 불합격.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나 싶은 바로 그때 누가 물량을 계속 풀고 있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역작전인가? 또 다른 작전 세력이 개입하기 시작하죠. 신서동, 짱구 싶어. 18,000에 매수 물량 되고 있을 테니까 바로 따라붙어. 이에 기지를 발휘해 상황을 무마해 보려는 태호이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순식간에 350억 전부 날린 거야? 총알이었던 350억이 공중분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 니. 심지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자본금의 출처는 정사장지 받지 마 태호야. 사람의 목숨도 돈으로 매기는 악명 높은 사채업자 만출이었죠. 장 팀장, 이거 뭐 그림이 좀 얇았네. 이거 뭐 어디 된 기야? 차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차고? 그는 그카마 내 돈 70억은 무사하다 그 말이가. 똥줄이 저릿저릿한 태호에게 내 장 팀장한테 직접 들어야 안심이 안 되겠나. 곧바로 어떻게로 건너오라. 지옥의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단단히 뜻음을 감지한 태호는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챙기며 전화 안 되고 집에 가도 안 돼. 걱정할 텐데. 전발로 손에 죽고 싶어요?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 짐 챙겨서 주차장으로 와요. 그쪽에 차 대놓을게. 필사적인 빤스런을 감행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모든 것은 사무실 말고 다른 데로 모시랍니다. 만출의 손바닥 아니었죠. 잠시 후 온몸이 결박된 채 배창고로 끌려온 태호는 장 팀장, 사람 거래 안 받는데 좀 실망이야. 내 돈 70억 날려먹고 어디로 토끼 낳겠어. 만출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되는데 대동바이오 최사장 금마가 회사 공금에 비자금까지 싸그리 챙겨서 날라붙어. 주식이 그래서 토막이 난 게다. 니하고 나하고 금마 때문에
뒤통수 맞은 게야. 배신에 대한 당혹감을 느낄 새도 없이 최상 그 새끼는 내가 따로 잡을게 아주. 이 뭐야 이거? 어? 왜 오피스텔 보증금에 외제차 리스 적금도 좀 있고. 이래서 어떻게 갚아 이게 70억? 작전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태호였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 세 번만, 심지어 그는 아니 한 번만 제대로 걸리면 다 털 수 있습니다. 만추의 팸을 넘어서 경찰은 뭐? 어? 이 손가락 빨고 논다 카드나. 이미 사회적으로도 네 수배 떨어지지 마. 작정이고 나발이고 나한테까지 똥물이 튀긴데. 경제 사범이 되어 있었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실력 아시지 않습니까? 끝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한 태호에게 네 실력은 알았고 최후의 기회를 그가마 우리 장 팀장 이빨을 한번 보자. 가쁜 내기를 제안하는 만출이죠. 나 바로 킹생 조사야. 킹을 잡으면 사는 기고 쪼까 뽑으면 죽어요. 내가 2마리. 그렇게 목숨을 건 이지선다 속에서 왼쪽. 이거 태호의 선택이 결정되고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둘 다 치아. 그렇게 마시고 죽어보자고. 그다가 습혀 강제 마취를 당하게 된 태호는 파트너와 함께 물속으로 처박혀버렸죠. 하지만 차오르는 물살 덕분에 겨우 정신을 차린 태호는 남자 안 죽어. 남자 안 죽어. 살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로 암유리를 깨부순 뒤 미처 정신을 차리지 못한 파트너를 떠나보내며 결국 홀로 살아남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미 만출의 눈에 지켜버린 그에게 돌아갈 곳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죠. 심지어 경제 사범으로서 도주자 신세까지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바닥을 보이는 비상금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틀 전 경기도 회남 저수지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신원이 행방불명됐던 최용민 대동바이오 사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뒤통수 때린 배신자의 발로 발견 당시의 사체는 내부 장기가 모두 적출된 상태로 심하게 부패 훼손돼 있었습니다. 토악질을 부를 정도로 잔혹한 만출의 보복이었습니다. 이어서 빈털터리가 돼버린 태호의 본격적인 노숙이 시작되고 갈 곳을 잃은 그에게 찾아온 것은 지옥 같은 굶주림이었죠. 그리고 그 굶주림은 무겁디 무거운 남자의 무릎을 바닥에 꿇게 만든다. 그런데 그때 태호의 눈에 가뭄의 담비아도 같은 무료 급식 기사가 눈에 들어오죠. 그렇게 태호의 발길이 향한 곳은 노숙의 메카 서울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신문으로 영접했던 한 끼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해킹받는 낄겨가 서울역을 주름잡는 노숙자 뱀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안 그래도 배고파 뒤지겠는 태호의 눈은 다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당신들 뭐야? 이미 배는 게 없었죠. 배고픈 건 다 똑같아. 줄 서 줄. 그리고 그 결과는 곧바로 구타로 이어집니다. 너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구냐? 정로야? 영등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싶으면 줄 서. 절대 꼬리를 내리지 않는 그는 골고루 주물러줘. 결국 3대1 발 마사지에 조져지게 되죠. 그렇게 몸도 마음도 넉마가 되어버린 채 백면 350억. 크게 벌려야 크게 먹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 찬란했던 자신의 과거와 파트너를 죽음으로 내몬 죄책감, 민진아.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자꾸만 비굴해지고 싶다. 티끌만해진 자존심을 끌어안던 태호는 그렇게 무릎 꿇다 보면 결국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 무상급식을 거부하며 아사 직전에 내몰리게 되었고, 바로 그때 천금 같은 5,000원을 발견하며 인트로에 원펀치를 선보이게 된 것이었죠. 이어서 그 보상은 사나이의 심금을 울리는 소울푸드 지리는 된지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16만 4천원 오늘치 상납액입니다. 뱀눈의 대체자가 됨과 동시에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또 다른 도전자가 나가 말이다. 오늘로다가 뱀는 그 작것을 제끼려고 했는데 강두가 찾아오죠. 너가 선수 쳤다면서 한판 뜨세. 그렇게 가쁜 타이틀 방어전이 시작되려던 그때 제대로 합시다 50장. 새로운 인물이 둘을 막아서는데 그의 정체는 서울역에서 알아주는 마당발이자 태호의 원펀치를 지켜본 혜진이었습니다. 이거 보는 눈도 많은데 규칙대로 해야죠. 시간도 맞추고 장소도 잡고. 그가 말하는 규칙이란 속칭 파티라 불리우는 노숙자 공식 맞짱 서열 결정전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엄연히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안 그래요? 이어서 내일 새벽 1시 삼거리 육교 콜. 혜진의 주도하에 일정이 정해지고 도망치면 뒤진다. 강두는 순순히 물러나게 되죠. 잠시 후 사우나까지 따라오며 다 들어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고단백 영양 정보라니까. 본격 설명충에 빙의한 혜진은 아까 그 돈 어디서 난 줄 알아요? 상납한다더군 거지들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노숙자들의 생태계를 서울 시내만 대략 5,000명, 그중 10%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 낱낱이 제공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상납액을 전부 다 모으면 1년에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 상납액의 규모는 100억. 무려 100억이었죠. 심지어 경쟁점 독과점에 세금 한 푼 안 붙는 캐시가 연간 100억이라고. 그 어떠한 수수료도 없는 순이익이었습니다. 또한 그 거금의 출처는 단순 구걸뿐만이 아닌
돈 되는 거 또 있지. 대포폰, 대포차, 대포통장. 소주값 몇 푼에 살 수 있는 노숙자들의 명의. 10만원? 20만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연고 없는 노숙자들 얼어 죽고 병 걸려 죽어봤자 담당 공무원만 귀찮거든. 가망 없는 목숨들은 미리미리 재활용하는 거야. 그들의 장기까지 모조리 돈으로 치환하는 것이었죠. 간, 위, 콩팥. 그래서 결론 노숙자는 다 돈이다.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피라미드 형태로 상납이 되는데 오늘 형씨가 때려놓은 뱀눈이 넘버 7이걸랑.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는 혜진은 내가 이래봬도 원석을 골라내는 순간 하나 끝내주거든. 어때? 나랑 손잡고 넘버 1까지 달려보는 거. 될성부른 떡잎인 태호를 알아보고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넘버원이라 괜찮네. 하지만 근데 이 바닥은 아니야. 자존심 빼면 시체인 태호에게 있어 난 내 싸움터에서 노숙자들의 세계란 내 방식대로 성에 차지 않는 재결 겁니다. 잠시 거쳐가는 곳에 불과했죠. 잠시 후 간만에 깔끔해진 태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정민의 집 앞인데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미안해. 이건 한 달 넘게 전화 한 통 안 한 벌. 그리고 이건 그동안 날 깝죽같이 속인 벌. 정민아. 증권회사 팀장? 기적 같은 재회에도 불구하고 경찰한테 다 들었어. 작전 쪽에서는 알아주는 에이스라더라. 비밀을 알게 된 둘의 관계는 주가 조작 설계하고 지휘하고. 그게 태호 씨 진짜 직업이잖아. 흔들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니? 나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 같은 거 안 해. 심지어 태호 씨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또 있지. 그녀의 주변을 끈질기게 감시하던 무슨 소리야? 야 장태호. 만출팸까지 등장하죠. 우리 사장님 촉이 예술이네. 끈질기게 기다리면 언제고 기어 나올 거라고 하시더만. 이어서 여자는 보내고 얘기하자. 에이 안 되지 그건. 태호를 향한 위협이 장태호 너 담궈버리면 저 여자가 목격자인데. 정민에게도 향하려던 그때 당신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돌아가. 흑장미로 돌변하는 정민입니다. 이 남자도 손댈 생각 마. 그랬다간 다쳐. 저 혹시 이에 정중하게 미친년이세요? 안부를 묻는 깡패인데 곧바로 그녀는 싸대기 한 대, 아니 1+1으로 응수하죠. 이래야 이 그런데 그때 근처에서 매복해 있던 경호원 무리가 순식간에 깡패들을 제압해버린다. 게다가 이들의 주인은 보내주세요. 정민과 아버지한테 보고하지 마시고요. 그녀의 아버지인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총수 한중그룹 윤일중 회장이 우리 아버지야. 윤일중 회장이었죠. 그렇게 혼의 소생, 옛날 말로 하면 선여. 재회를 통해 간신히 호적에는 올라갔는데 본가 식구들은 없는 사람 취급하고. 서로의 비밀과 영린을 고리타분한 스토리야. 공유하게 된 두 사람인데 태호는 네 아버지가 누구든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에 기죽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건 네 배경이 아니라 윤정민 네 자체니까. 사발파 ST 고백을 박아버린다. 내가 했던 프로포즈 유효해. 하지만 한 달 동안 어디 다른 세상 갔다 왔어?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린 태호의 상황은 경찰이 찾고 사채업자가 쫓아다니고 있어. 프로포즈는 고사하고 미국? 빠져나간다고 해도 빈털터리로 가서 뭘 어떻게 할 건데? 자기 앞가림도 위태로운 노답 그 자체였죠. 때문에 태호 씨는 끝났어. 감옥에 가든가 더 운이 나쁘면 아까 그 사람들 손에 해코지 당하겠지. 순식간에 베트남으로 등극하며 미안하지만 태호 씨는 정민의 판단에 의해 내 인생에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는데 가차없이 윤정민. 훨씬 유능하고 쓸모있는 남자를 찾았거든. 버려지게 된 태호였죠. 하지만 내 영혼을 팔아치워서라도 그는 돈은 없어도 널 내 장식품으로 만들 테니까. 가오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넘버원 내가 제껴야겠어요. 태호가 서열 싸움에 끼어들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어서 뱀눈 그 자식은 별 볼 일 없지만 그 위부터는 진짜 싸움꾼이야. 앞으로 밟고 올라가야 할 타겟인 넘버 6는 배중사라고 노숙자들이 동원되는 이런저런 이권 사업 담당이야. DP 뺨치는 얼차려 마스터이자 특수부대 출신인데 하급자 폭행죄로 불명예 전역당했어. 노숙계의 이근 배중사, 각종 명의매매 사업을 맡고 있는 서열 5위 악어. 첫 봐도 음흉해 보이기 짝이 없는 광기 악어, 서열 사위는 독사라는 놈인데 이 새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야. 장기매매 사업을 담당하는 사이코 끝판왕 독사의 정보를 알게 됩니다. 넘버 3 작두는 지금 빵에 가 있어. 나도 소문만 들었는데 걸리면 다 썰어버리는 놈이야. 한 놈도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야. 이들은 모두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고. 현재 태호가 넘보기엔 너무나 강력한 이들이었죠. 그리고 진짜 강적은 최종 보스 넘버 1이야. 그들을 아우르는 것은 서울역 지하경제 시스템을 맨주먹으로 만들어낸 피라미드의 정점 무적의 사나이 곽흥삼. 천하무적 흥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앞으로 동해금융 애들이랑 부딪힐 일이 생길 거다. 태호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정만출 사장 말입니까? 사채업자 만출과 이권 다툼에 얽혀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죠. 또한 뱀눈은 공장에 보냈습니다. 파티에서 진다는 것은 곧 수술장의 힘을 의미했기에 상대가 누구라고? 뱀눈을 원터치로 보낸 태호의 존재를 얼마 전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불러 들어온 사연이 있을 거다. 조용히 털어봐. 캐내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태호는 아방궁은 아니라도 박스 쪼가리보다 훨씬 낫지. 뱀눈의 자리를 꿰차게 되면서 배부터 재고 일하러 갑시다. 넘버 세븐에게 하달되었던 일, 보호세 징수를 하러 가게 되죠. 저도 입에 풀칠은 해야지. 그걸 다 가져가시면 동전 남겨줬잖아, 동전. 그런데 그 비율이 상납 비율이 어떻게 되지? 7대3. 그렇게 상납해도 생활이 돼? 안 그래도 없는 형편에 세금이니까. 뜯긴 쪽은 그저 죽으라는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5대5로 합시다. 유례 없는 DC를 선보이는 태호였죠. 내가 맡은 구역에서는 반반씩 나눕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전해요. 이 독단적인 행동은 줬어? 네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 알라고 한 짓이야. 이 서열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리는 도발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간에 맞춰야지 이 새끼야. 나 이거 하나같이 태호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 것은 시 같은 총살이야 이 새끼야. 대가리 빵 터졌어.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군대 놀이를 시전하고 있는 넘버 6 배중사였죠. 어이, 네가 뱀눈 제낄 새끼냐? 곱상하게 기생 오래비같이 생겨가지고 심지어 반갑다. 나 서열육이 배중사. 장태훈 만남과 동시에 돈 벌러 가자.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쌈마초식 기싸움까지 시전해버립니다. 그날 저녁 도심의 유흥가에서 니들 정말 이럴 거야? 누가 안 갚는다고 했어? 떼인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게를 점거 중인 배중사 무리인데 냄새. 실형내 맞기 싫으면 돈 가지고 오시오. 장사를 해야 돈을 만지지. 쥐두부 뺨치는 냄새 시위를 이어가던 바로 그때 사장의 부름을 받은 봉고차 한 대가 가게 앞으로 도착하죠. 노숙자들이 강제 점거한 이곳은 사실 만출의 구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태호는 은근슬쩍 자리를 피하고 컸었겠다. 야, 거지 새끼들은 저 가서 급식들이나 처먹어라. 여긴 형님들이 수금하는 가게니까 얼씬되지 말고. 아이고예. 에이, 족보에 도는 행님들이 한타스나 생겼네. 그쪽 수금은 그쪽이 알아서 하시오. 우린 우리가 받을 돈만 챙겨가리다. 까불 다 맞는다. 뭐 객감 물어줄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던가. 우린 처맞고 길바닥에 들어눕는 거는 이력이 낫거든. 조폭대 노숙자라는 뒤가 없는 싸움이 시작되려 하는데 바로 그때 지리는 한량포스의 남자가 이건 또 뭐하는 거지 새끼야? 돈은 받았냐? 아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조용히 처리해라. 민폐 끼치지 말고. 압도적인 포스를 보유한 추링닝 남의 정체는 동양 챔피언? 쌍팔년도 챔피언이라도 복싱한 싸움꾼은 원래 한 방이 있다고. 복싱 챔피언 출신 넘버 2이자 흔적자는 무슨 사업 담당인데요? 뭐 그냥 놀아. 흥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한량처럼 살아가는 은둔 고수 술 있냐? 요종구였죠. 야 꼰대, 이것들이 단체로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오늘 줄초상 한번 치러볼까? 정 사장 똘만이구나. 그리고 너하고 나 완타치로 끝내자. 주먹으로 정점을 찍었던 그의 전투력은 내가 경로사상이 투출한 관계로 딱 한 군데만 부러뜨려준다. 지리는 회피력과 가공할 펀치력을 동시에 가진 그야말로 괴물이었습니다. 아, 나 이 기름기들 진짜 씨. 그리고 그 모습이 뇌리에 박힌 태호는 종구의 거처로 방문하는데 죽이지. 미들급 동양 챔피언. 똑똑해봐. 원래 타고난 싸움꾼은 반사신경이 장난 아니거든. 조심스레 다가오는 혜진의 기습을 그대로 쳐맞아버린 종구였죠. 이 새끼 뭐야? 곧이어 태호는 자신이 이곳에 찾아온 이유를 그러니까 저기 어렵게 부탁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싸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싸움의 기술을 전수받으려 합니다. 덩치는 2배, 키는 10cm 이상 차이 나는데도 펀치 하나로 끝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 기술을 배워야겠습니다. 무대 보인 태호에 대한 종구의 대답은 마시고 역시나 노였습니다. 이 새끼 뒷조사 해봤어? 딱 보니까 사고 한번 크게 치고 들어온 놈이다. 그런 놈한테 사람 패는 기술까지 가르쳐주라고. 일 없다. 이에 가오 세계 챔피언 태호는 관주세요. 그럼. 오지는 쿨한 척을 선보이며 넘버 2라면서요. 또다시 아랫놈들부터 처리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근자감을 표출하고야 말죠. 잠시 후 다시 들어가서 아깐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싸울 때 혼자야. 서울역으로 돌아가는 태호 앞에 아 이거 봐. 참. 잊고 있었던 파티의 도전자가 미꾸라지 새끼야 뭐야? 강두가 나타나죠. 저 형식으로다가 파티 붙어야지? 이에 태호는 그럽시다. 흔쾌히 파티를 승낙합니다. 도전해오면 받아줘야 된다며? 다른 건 또 뭐가 있는데? 그 파티 규칙이라는 거. 곧이어 수많은 노숙자들이 파티를 위해 모여들고 시간하고 장소를 정하면 모두한테 알리는 거야. 노숙자들이 관중인 동시에 증인이 되는 거지. 첫 번째 규칙 1대1로 싸운다. 두 번째 규칙 무기를 쓰지 않는다. 마지막 절대 상대를 죽여서는 안 된다. 대망의 첫 번째 방어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피지컬 차이를 메꾸지 못한 태호가 점점 밀리기 시작하고 결국 강도의 족발 차이까지 적중해버립니다. 그렇게 패배가 점점 짙어지고 있을 무렵 지지 않으려는 태호의 집념이 강도의 약점 무릎으로 직격하죠. 그제야 강도에 대한 파괴에 끝난 태호는
그의 유효타를 모두 회피해내며 약점만을 공격한 집중 타격을 선사합니다. 마침내 승리를 따내는 태호였죠. 이럴 땐 한 더 쏘는 거야. 심지어 뱀눈이 그걸 안 했어. 싸움을 보러 온 구경꾼들의 민심마저 모두 자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태호의 가능성을 알아보게 된 종구였죠. 그날 저녁 이 간만에 입을 거면 기름칠 좀 하는구나. 태호의 승리를 축하하는 뒤풀이가 시작되는데 어르신은 안 드세요? 차이사가 챙겨올 걸세. 자, 기름이 잘 흐르는 고기가 왔습니다.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늙은 노숙자 구선을 통해 차이사. 예. 그 50장이라는 친구 말이야. 이번에 이라크 재건 현장에 총 책임자로 파견을 보낼까 했는데 아쉽구만. 강도에 대한 비하인드를 알게 되고 듣자 하니 원래 물이 좀 안 좋았다고 하던데. 동정심 스위치가 켜져버리죠. 너무 신경 쓰지 마. 파티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런데 그때 대중사 형님이 오시라는데요. 죄책감에 빠져있을 겨를도 없이 복사하고 악어 형님 기다리신다. 456에 긴급 호출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그 장소는 장기 적출이 이루어지는 속칭 공장이었죠. 네가 장태호냐? 용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요? 동상 승절도 급히 죽어. 오늘은 해코지 하려고 부른 거 아니니까 맘 푹 놔도 돼요. 그들이 호출한 이유는 바로 우리 조직은 서열이 생명이다. 밥 먹고 똥 싸고 숨 쉬는 곳조차도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태호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행동, 너 누구 허락받고 상나벽을 낮췄니? 상납의 DC 때문이었습니다. 허락이 필요하면 이어서 넘버원한테 받겠습니다. 배짱 머신 태호로 인해 새끼가 얘기 어딘 줄 알고.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지는데 이 조직을 진짜로 움직이는 건 우리 세 사람이다. 설건에서 고기 맛을 보려면은 결국 이 눈치가 돌아야지. 태호의 기강을 잡기 위해 그들이 들이민 것은 바로 사람의 귀, 인사요. 아니 뱃눈하고 구면이잖아요. 뱀눈이었던 것이었죠. 알겠냐? 우리 눈 밖에 나면 고기 맛은커녕 네가 고기 덩어리 되는 거야. 하지만 브레이크 없이 충고는 잘 들었고 이번엔 내가 하나 합시다. 오직 악셀만이 존재하는 태호였기에 6 5 4 그들의 도발을 순서대로 박살내주겠어. 아, 이 새끼가 진짜로 확. 조용해라. 되레 선전포고로 되돌려줍니다. 네가 여길 무사히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해? 심지어 태호는 그들의 예상보다 나 여기 불려온 거 최소한 10명은 보고 들었는데 이 바닥의 생태를 그 입 다 막으시게?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죠. 파티도 없이 제꼈다 그러면 넘버원이 좋아하겠네?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나간 태호는 뭐하냐 너? 종구의 거처로 청소합니다. 너무 어수선해서 이고초래를 조져버립니다. 정식으로 다시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싸움 가르쳐주십시오. 날 까겠다고 협박을 해놓고 나더러 호랑이 새끼를 키워봐라. 지속적인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키우는 맛 나실 겁니다. 저 엄청 똑똑하거든요. 끊임없이 플러팅하는 태호는 나중에 저하고 파티 붙게 되면 싸우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받아주십시오. 종구의 마음을 오픈해버리고 말았죠. 이어서 너 운동은 뭐 했냐? 스쿼시, 테니스, 수영 뭐 그런 거 했습니다. 어쩐지 스피드는 있어 보이더라. 눈도 빠르고. 태호가 가진 능력을 파악하며 그래도 배중사 그놈한테는 한 주먹감도 안 된다. 그의 현 위치에 가장 걸맞은 훈련을 자, 타이어 굽어 20바퀴, 시더 푸시업 각각 300회. 지옥의 기초 체력 훈련을 구구단을 떼야 인수분해를 하지. 다음은 깨워라. 강행시킵니다. 그렇게 사이타마다 울고 갈 철인 3종 훈련과 어른한테 줄 때는 두 손으로 주는 것보다 이 싸가지 나지. 대중사의 포건포킹이 베이스인 멘탈 훈련까지 겸해가는 태호인데 단백질 섭취까지 마무리 지은 그는 드디어 자, 구구단은 얼추 뗐으니까 다음 주부터 스텝하고 펀치 들어간다. 뭐 맷집도 좀 더 키워야 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죠. 곽흥삼이랑 파티 붙어보셨어요? 아니, 하지만 어느 정도 실력입니까? 아직 정점 흥상까지의 거리는 이게 너, 최소 100만 킬로미터에 이게 곽흥삼. 천지 차이의 갭이 존재하고 있었죠.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그게 곽흥삼이야. 한편 흥삼은 곽 회장이 서울역에서 비빌거릴 때 돈 대줘, 일 대줘, 물심양면으로 밀어줬다 이거. 며칠 전 자신의 구역을 침범당해 경로한 만출가 대면 중인데 은혜를 왼수로 갚나? 남의 밥 사발에 그래 숟가락 걸치면은 이 밥사이 뒤집어질 낀데. 지하세계의 대장들답게 빌린 돈 다 갚았고 일 때문에 빚진 것도 예전에서 떼었습니다. 서로 다니엘도 물러서지 않죠. 정 사장님도 빚지는 장사한 거 아닙니다. 심지어 장사가 아니라 의리를 말하는 게야 의리. 그들의 질긴 악연은 그 의리 믿고 들어갔다가 내 돈 50억 날렸습니다.
태호를 나락으로 들이민 주가 조작 사건에 엮여 있었습니다. 대동바이오 설계는 곽 회장이 팀인가야? 주포는 정 사장님이 구해왔습니다. 예? 작전 쪽 에이스라면서. 태호의 작전 실패는 나도 금마 때문에 70억이나 깨물었어. 두 보스에게 묵직한 손해를 남긴과 동시에 망한 작전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원하는 게 뭡니까? 내 구일에 너 글배 자식들 싸그리 빼삐라. 이권 싸움이 더욱 심화되게 만들었고 지난 세월 의리로 봐서 정식으로 경고하는 기야. 내내 반출에 밥그릇을 탐내던 흥삼은 돌리고 섞고 쭉 드세요. 속 차리시게. 그에게 물을 먹여버리죠. 그렇게 후회하게 될 기다. 이꽤 망백한 놈쳤어. 폭풍 전야에 돌입하게 된 두 조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님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넘버 세븐 그 자식, 내가 정체를 알아냈다. 태호의 정체를 알아낸 독사에 의해 펀드 매니저로. 새로운 넘버 세븐의 정체가 작전 주포였단 말이지. 50억을 앗아간 주범이라는 것을 알게 된 흥삼이었죠. 심지어 장태호 제껴버려야겠다. 흥삼의 신임을 얻고자 하는 독사는 그 자식이 대동바이오 때 주가로 장난질 쳤다며. 형님 수고를 우리가 알아서 덜어드려야지. 안 그래? 태호를 제낄 계획을 짜게 되는데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조집니까? 여기서 이리 아랫놈한테 파티를 걸 수도 없고. 심지어 파티의 명분을 장태호가 걸면 돼. 그 새끼가 도전할 때까지 각소리 나게 그냥 갈고.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얻어내려 합니다. 에 이는 가혹행위로 불명예 제대한 배중사에겐 그거야 제 주특기죠. 그야말로 맞돌이 미션이었죠. 왜 정원이 22이야? 그리고 그 첫 번째 구실은 나이도 많고 감기 몸살도 심해서 태호팸의 일원이자 감기로 몸져눕게 된 구선이었습니다. 열이 없이 집합이다. 데리고 와. 나머지는 올 때까지 대가리 방다. 실시.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구선을 불러낸 배중사는 에이, 영감 하나 때문에 집합 시간이 30분이나 늦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전우들은 얼차례까지 받고. 구사리를 먹인과 동시에 회장으로서 사원들에게 미안할 따름이요. 온전치 못한 그의 정신을 비웃으며 이런 늙은이는 군기로 개줘야 돼. 푸시업 준비. 지옥의 노인 학대를 시작하죠. 심지어 심신미약 상태인 그는 심한 학대로 공황까지 느끼게 됩니다. 조금만 드린다. 내 앞에서 요령은 안 통한다. 어쭈. 아이고 이 쇼를 해라. 그런데 그때 아주 따뜻한 콜라캔이 날아오죠. 어떤 새끼야? 바로 나다 이 새끼야. 태호였습니다. 하극상이야? 그는 내내 참고 있던 마음의 소리 파티다! 파티를 외치죠. 아 정식으로 도전하겠다. 시간하고 장소 정해 아주 개박살 내줄 테니까. 그렇게 깊이 뺨치는 하극상 매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배중사와 마주본 태호는 강하다. 예상보다 훨씬 강한 놈이야. 베테랑 싸움꾼의 패기를 감지해내죠. 어쩌면 너 심지어 오늘 죽는다. 종구의 예상대로 깨주고 선빵까지 빗맞추며 압도적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배중사는 극수만을 타격하는 노련한 싸움꾼이자 이소룡 뺨치는 날라차기 마스터였죠. 그렇게 회색이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악어와 독사 그리고 종구가 도착하고 오로지 집념 하나로 일어서며 비장의 무기인 복싱 태세를 갖추는 태호였죠. 그런데 밀어붙이던 태호가 점점 밀리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어떤 격투기든 기술은 기술일 뿐이야. 실전하고는 다르다. 종구가 집어냈던 그의 단점 맷집도 좀 더 키워야 되고. 맷집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리타이어한 태호에게로 마지막 일격이 지어지려는 순간 그만해. 제자의 죽음을 막아서는 승부는 끝났어. 스승 종구였죠. 데려가라. 이걸로 찍어야 끝이 나겠는데요. 파티 규칙에 연장질 하라고 돼 있냐? 성님 말씀대로 이 파티 다 끝났으니까 이거는 저 공장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규칙대로 하자는데 그의 샹크스 같은 행보에 여들지 마시죠. 반발하는 456이지만 그렇게 못하겠다면 저도 서열이 있고. 과거 3대1로도 개처발린 전적이 있는 독사이기에 넘버 2 되고 싶냐? 와서 까봐. 섣불리 깝치지 못하는데 니들도 욕심나면 덤비든가. 그렇게 종구의 참교육 모먼트가 이어지던 그때 의문의 차량 한 대가 창고로 진입하죠. 그는 머리는 아까운 놈이다. 태호의 트리플 S급 경력을 구석구석 훑어본 흥삼의 해결사 주먹도 그만하겠냐? 사막이었습니다. 질 겁니다. 시겠지. 이내 그리고 죽게 될 겁니다. 아까운 장기말을 놓칠 수 없던 흥삼은 회장님 명령입니다. 보스들은 지금 즉시 파티 중단하고 전부 모이십시오. 저 친구까지 전부. 태호를 데려올 것을 명령한 것이었죠. 보스들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죽었다 그래라. 곧이어 자유로운 영혼 종구를 제외한 모두는 흥삼의 앞으로 불려갔는데 야 독사. 예 형님.
정만 추리는 우리 밥상 뒤집어 엎겠다고 눈꼬리 시뻘건데 니네들은 식구들끼리 반찬 투정이나 하고 자빠졌고. 패배한 태호를 커버치던 흥삼은 잘 들어. 정 사장 관뚜껑에 못 박을 때까지 앞으로 서열 파티는 중지야. 파티 중지 명령까지 내려버립니다. 심지어 넌 남아라. 싸고 도는 것도 모자라 술이나 한잔 하자. 독대를 제안하죠. 곧이어 마셔. 흥삼은 폭탄주를 권하며 눈 좀 봐봐. 아, 이놈 눈빛 좋네. 너 밖에서 뭐 하다 왔어? 슬슬 태호를 떠보기 시작하는데 개인 사업했습니다. 구라로 일관하는 그를 바라보며 너 같은 눈빛을 가진 녀석들은 기회만 잡으면 금세 치고 올라오지. 꼴발린 말에 내가 그 기회를 줄 수도 있고. 기회를 들먹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사업이니 뭐니 그딴 설레발은 내 앞에서 치지 마라. 태호가 숨기고 있던 그의 영민을 장 과장. 면전에 박아버리죠. 과장은 명함용이었나? 그 정도 작전 주포면 이사금 내 때로는 달았어야지. 사람이 아주 겸손해요. 야야야, 술 시켰다. 빨리 마셔. 그렇게 생애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술을 원자시킨 뒤 너 동해금융 정 사장 알지? 태호에게 다가올 죽음을 합니다. 그 인간이 바짝 독이 올랐어. 너 잡겠다고 짭스한테 줄을 댔으니까. 직접 상기시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어딘가 정보가 새서 역작전에 걸렸어요. 심지어 이걸 어쩐다? 당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의 변명을 비웃으며 자신 또한 대동바이오 정 사장 따라 들어갔다가 나도 50개 날렸거든. 피해자임을 밝히죠. 좋겠다. 뭐야, 여우 피하겠다고 숨은 구리 태호는 만출에 이어 하필 호랑이 굴이네? 두 번째 괴물을 만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장 과장 지질이 운도 없어요. 심지어 미리 술에 타놓은 약에 의해 정신까지 잃게 되죠. 그렇게 게임 오버인 줄 알았던 태호가 깨어난 곳은 다름 아닌 모텔방입니다. 게다가 파티로 인해 생긴 상처들까지 모두 처치되어 있었죠. 심지어 정민이가 누구예요? 밤새 그 이름만 부르던데. 목욕 가오만 걸친 여자 미주가 함께 있습니다. 애인인가 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몰라 물어요? 남자 여자가 호텔방에서 뭐하고 노는지. 심히 오우야한 그녀는 흥삼이 운영하는 VVIP 술집의 마담이자 접대를 위해 이용되는 꼭두가시 인형이었죠. 안심해요. 약에 취해서 내내 골아 떨어졌으니까. 아직 이용 가치가 남아있는 태호에게 이봐요. 사양할 거 없어요. 곽 기장이 주는 선물이니까. 일종의 선물을 보낸 흥삼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뭐한 여자인 줄 알겠어요? 하지만 슈퍼 유교남 태호에게 그만둬.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죠. 죽여도 시원치 않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선물까지 보냈는데 호의를 무시하면 회장이 언짢아할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 그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태호의 태도에 곽 회장 검실에 걸린 이상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요. 그가 처한 상황을 서서히 갉아먹히다 갑자기 버려지겠죠. 곽 회장의 위험성을 경고해주는 미주인데 태호는 거미줄은 걷어내는 거야. 도망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씹가오 ST 띵언을 남기며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잠시 후 태호가 가장 먼저 들린 곳은 정신이 좀 드세요, 회장님? 대중사에게 당해 정신을 잃었던 구선의 병실이었죠. 지휘 왔습니다. 저 차이사하고 우리 장이사. 심지어 나 회장 아닙니다. 얼차려의 효과인지 제정신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어서 혜진 씨는 방부터 알아봐요. 서울역 식구들에게 정이 싹 트기 시작한 태호는 저기 오래 계실 수 없잖아요. 저 상태로 지하도에서 지내기도 좀 그렇고. 처음으로 동료들을 위해 이 근처에 쪽방 같은 거 많다면서요. 아유 뭐 방이 없나 돈이 없지. 나 서열 7이에요. 그 정도는 융통할 수 있어. 자신의 힘을 사용하게 되죠. 그럼 부탁해요. 그가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머리털 나고 처음 제자랍시고 받았더니 지 묘자리를 지갑하고 앉았네. 자신의 복귀를 도와줄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관두고 만수무강 해 임마. 이어서 제자를 걱정하며 매몰찬 거절을 택한 종구에게 곽흥삼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뭐하는 놈인지 무슨 일로 도망쳤는지 이미 저에 대해 다 알고 있었다고요. 궁지에 몰린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는 태호였죠. 제가 실패한 작전 때문에 50억이나 손해봤답니다. 게다가 그런데도 널 살려줬다고 곽흥삼 그 인간이. 주먹이든 머리든 써먹을 방법을 찾고 있겠죠. 흥삼의 의도 또한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전 곽흥삼한테 용도패기 당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쓸모 있는 부하가 돼서 그 의도 자체를 최대한 가까이 가서 그자가 가진 걸 뺏을 겁니다. 역으로 이용할 그게 여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미친 카운터 펀치를 꿈꾸고 있었죠.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제자의 굳은 심지를 확인한 종구는 냈다 명치를 후려갈겨버린다. 너 맷집이 약해. 이는 때리는 기술보다 맞는 기술부터 배워야 돼. 새로운 가르침의 시작이었죠. 이 머리는 한 방에 가니까 가드가 필수지만은 이 바디는 다르지. 단련만 돼 있으면 언제든 비워놔도 돼. 아프냐? 정답입니다. 아니요. 방금 그거 잽이다. 제일 가벼운 놈. 그렇게 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힘주고!
극한의 맷집 트레이닝이 시작되고 좋아! 하지마! 첫날이라 살살 두드린 거다. 가서 파스 한 장 붙이고 자. 회피와 타격, 두 마리 토끼까지 잡아내며 어금니를 꽉 깨문 태호는 순식간에 총구의 인정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집에는 연락 안 하냐? 심지어 훈련을 통해 정이 쌓이게 된 두 남자는 교통사고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가 재혼하셨어요. 새아버지란 인간 예비역 대령이었는데 자식들도 훈련병처럼 굴리더라고요. 단순 사제관계를 넘어선 수능친 다음날 탈영했어요. 과거를 오픈하는 사이 딴 놈은 몰라도 배중사 그 새낀 꼭 제껴라. 짬밥 출신이잖아. 중사나 대령이나. 막역지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식사를 마시고 나서는 태호 앞에 가쁜 사마귀가 튀어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몇 시간 전 영등포역 근처에 우리 식구들이 쫓겨났답니다. 조직에 가해진 위협을 보고받던 흥삼은 경찰은 귀뜸 없었는데. 그 범인이 자, 아무래도 정 사장 쪽 애들 같습니다. 만출이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늘 수금액도 일부 뺏긴 모양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조커카드로 태호를 불러들인 것이었죠. 기왕 궁지에 몰린 거 고양이 한번 물어볼래? 그 의미는 정만추리를 제껴. 피해 복수, 네가 살 길은 그 수밖에 없다. 태호에게 총을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 사장 대신 살인 누명까지 썼는데 안 될 것도 없잖아. 회장님이 얻는 건 뭡니까? 사업상 약간의 이익? 심지어 이건 나보다 너한테 수지에 맞는 장사야. 태호의 쓰임새를 어디서 뭐하라는 정 사장 소나기부터 벗어나야지. 드디어 찾아낸 흥삼이었죠. 하지만 자절면 그릇에 남 단무지 하나 훔쳐먹으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대로 목숨을 잃을지언정 손에 피 묻힐 각오였으면 애초에 서울역 오지도 않았어요. 괴물이 되고 싶진 않았던 태호는 이 총은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럼 너 그러나 내 돈 50억 어떻게 할래? 흥삼의 제안은 선택이 아닌 정 사장 물린 돈까지 합치면 120억. 목숨을 볼모로 한 감당할 수 있겠냐? 강요였죠. 협박하시는 겁니까? 지름길이 있는데 돌아가지 말란 소리야. 일주일 안에 50억만 들어오든가 정만추리 파묻어. 그렇게 흥삼과의 독대를 끝낸 태호의 앞에 얼라리요? 때마침 독사와 악어가 나타납니다. 너 뭔데 커성님 안방까지 네가 들락달락거리는겨? 이씨, 기껏해야 서울 7위 주제. 이씨. 좋다. 아, 나 저 잡놈 새끼 근데 이씨. 넷돌아. 이어서 우리 같은 뱁새가 뭘 알겠니? 삔또가 나한 채 이게 다 큰형님의 큰 뜻인데. 질투심까지 가지게 된 독사는 가방이나 주시죠. 오늘도 수금이 안 들어와요. 정 사장 패거리들 계속 설치게 두고 보실 건가? 자신들의 적 사장님이 애타게 잡고 있는 그놈 말입니다. 만출과의 독대를 장태호. 꼰지름을 치르게 되죠. 같은 시각 흥삼은 장태호랑 같이 지낸다고? 태호의 절친 혜진에게 어마어마한 돈과 핸드폰을 건네주며 한눈 팔지 말고 잘 감시해. 어디로 튀거나 이상한 조짐 보이면 바로 연락하고. 철두철미한 감시를 시작합니다. 한편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훈련에 매진 중인 태호인데 오늘따라 영 상태가 좋지 않죠. 너 지금 뭐하냐? 뭐 지루박이야 차차차야. 오늘은 이만하죠. 이토록 어리 빠져 있는 이유인 즉 저 때문에 선배가 죽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새겨진 트라우마, 파트너의 시체가 담긴 차량이 마침내 인양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주가 조작에 연루된 용의자들 간의 다툼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 용의자가 자신으로 특정되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죠. 이어서 누구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 자책도 자꾸 하면 습관된다. 진심으로 제자를 생각하는 네가 살아남을 생각부터 해. 종구의 인생 조언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엎으지 마. 코앞에 있는 놈을 엉뚱한 짓을 쳤어. 마침내 태호의 행적을 알게 된 만출은 니한테 한 말이야. 죄송합니다. 서울역부터 이잡듯 뒤질까요? 집안로 걸어들을 게인데 뭐하려고 사수고성해? 이미 그가 나타날 곳을 그 물고기 밥된 저거 선배한테 마지막 인사는 안 하겠어.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이었죠. 그렇게 과거의 오만함을 뉘우치며 선배의 명복을 빌던 태호가 준비한 화환을 진열하려던 그때 만출팸이 다가오죠. 어이구 자식 오래 걸리네. 들어가는 거 보고 한참 기다렸구만. 네 장례식에 쓸 화환도 갖고 오지 그랬냐? 그렇게 육수의 탈룰라 트립이 이어지던 그때 일행은 아닙니다. 제가 일행. 혜진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이내 아수라장을 틈타 런을 시도해보는 태호이지만 곧 압도적인 쪽수에 무력하게 잡혀버리죠. 곧이어 인상 펴라. 진작에 뒤졌어야 될 놈이 몇 달 보너스로 살았다고 생각해. 죽음이 점점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기회만을 노리고 있던 태호는 잠시 신호가 걸린 틈을 타 격한 탈출을 시도합니다. 곧이어 그간 단련한 지리는 악력을 이용하여 도주를 아니 흥삼에게로 찾아오죠. 심지어 정 사장, 사생 결단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대신 잔머리 세계 챔피언답게 조건이 있습니다. 꿍꿍이가 있었죠. 어이 장태호, 여기에서 한 걸음만 물러나면 낭떠러지야. 조건을 붙일 입장이 아니다 너. 죽을 자리를 보고 들어가는 일입니다. 거래든 협상이든 제가 필요한 걸 얻어야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자. 그 조건이라는 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누굴 제끼고 싶으면 물불 안 가릴 부하가 얼마든지 넘쳐나는 회장님이 왜 나 같은 아마추어를 골랐을까? 마치 관심법 마냥 계속해봐. 정 사장은 회장님 사업에 골치 아픈 장애물입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제거할 수도 없죠. 흥삼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던 태호는 그런가? 그 시점에 장태호라는 카드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자신의 용도, 주가 조작에 실패한 주포와 물주가 다툼 끝에 서로를 살해한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동기와 결과가 아주 명확한 사건입니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셈이 빠른 놈이 상상력도 풍부하구나. 심지어 그래서 회장님은 이후의 결과까지 절 죽일 겁니다. 모두 파악하고 있었죠. 제가 정 사장을 해치우는 즉시. 이어서 곽금상배, 골든벨을 통과해버린 태호는 아직 조건 못 들었는데. 일을 끝내면 이 나라를 떠나고 싶습니다. 자신의 조건인 탈출을 요구하는데 이에 흥삼은 그의 미간에 총을 겨눠버립니다. 또한 마귀야. 네, 회장님. 아구한테 여권 하나 작업하라고 해. A급으로. 쌉침대래 알겠습니다. 승낙을 조져버리죠. 궁지에 몰릴수록 악에 받쳐 쌓아놓은 놈들이 있지. 흥삼은 무너지지 않는 태호의 가오에 정가랑 엮이지만 않았어도 내 밑에서 더 클 수가 있었을 텐데. 은근 감명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악연 때문에 여기가 추락한 겁니다. 그렇게 러시아제 토카레프 총알은 8발이다. 네 기회는 한 번뿐이고. 라스트 발버둥을 시작하는 태호였죠. 다음날 탐욕스러운 만큼 의심이 많고 주변을 경계한다. 본격적으로 만출의 주변을 스토킹하던 태호는 마침내 어서오세요. 흥재 마사지입니다. 동해금융 정만주 사장님 뵈러 왔는데요. 급하게 드릴 물건이 있어서. 삼엄한 경비가 없어지는 유일한 타이밍, 마사지 타임을 틈타 그에게 다가섭니다. 오른쪽 이렇게 하루가 순치가 안 해. 이어서 완벽히 무방비한 만출의 개출 총알 마사지를 준비하죠. 그런데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울립니다. 바로 그의 손녀였죠. 강지야, 유치원 갔다 왔나? 분명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지만 어딨어, 할아버지? 하배가 소녀에겐 아야 했어. 안마 받으러 왔죠요. 너무나도 서윗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고 망설이게 되는 태호인데 우리 강아지 안마가 최고지. 심지어 셀카를 통해 모습이 비춰지며 조용한 암살은 실패로 돌아가죠. 장과장, 이 와이카노, 어?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당신 나한테 왜 그랬는데? 왜? 오이다. 다 오이고 실수다. 장과장, 나 부탁이다. 제발 한번 살도. 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추락시킨 장본인을 여기서 끝나는 거야? 나도 당신도 처단하려던 그때 빨리 기어고 와. 소란스러워진 상황이 태호에게 결정장애를 불어넣고 맙니다. 그렇게 살인 대신 도주를 택한 태호는 신을 치고 있는 만출팸을 피해 옥상으로 올라가고 뭐하냐? 잡어. 결단을 내리지 못한 대가 17대 1을 조지게 되죠. 하지만 쪽수 앞에 장사 없기에 칼빵마저 맞아버리는데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됩니다. 심지어 헐레벌떡 막타를 조지러 나온 만출에게 박흥삼이가 시키더만 내 지프라고. 계열받는 티베깅을 카드 한번 다시 보고 볼까? 와, 희생조사. 에? 조롱을 당해버리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그의 가오는 내가 뽑아. 절대 식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조커가 아닌 구세주 킹으로서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강두였죠. 그는 파티에서의 패배 이후 그때 아저씨 병원에 모시고 온 거 누구 부탁인 줄 알기나 해요. 공장으로 향했어야 할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해 오매불망 태호를 찾아 나섰고 결국 구세주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소식은 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흥삼의 귀에 들어가는데 정태호는 숨을 만한 곳을 뒤지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탄로난 지금 정 사장이 움직일 겁니다. 지금 당장 애들 모아! 남은 것은 노숙자와 조폭 간의 웅장한 전쟁뿐이었습니다. 이어서 노숙자는 집이 없다. 돈도 가족도 킹갓 제너럴 연설과 함께 희망도 없다. 세상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우리를 무시하고 짓밟았다. 넘버원의 면모를 보여주는 흥삼은 그래서 난 싸울 거다. 노숙인들의 피를 들끓게 하며 뺏어서 더 가지는 놈들하고 이 주먹이 깨질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전투 의지를 끌어올리죠. 명령만 내리십시오, 형님. 그렇게 좋아. 아라곤 놀이를 마무리하려던 순간 오늘 우린 산통을 깨는 전화가 울려 퍼집니다. 그 넌신운 발신인의 정체는 바로 정계와 지하세계 모두를 지배하는 앉으라. 어? 왕회장이었습니다. 만주라.
예, 말씀하세요. 그의 압도적인 권력은 네가 불러들인 오소리 잡는 들 날려보내라. 단 몇 마디로 지는 극하고 싶은데 곽 회장 전마가 무서부가 우야할 도리가 없다입니까? 두 대가리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수로. 조아리게 만들죠. 에이구, 늙어가지고 탐심 부리는 거이나 새파란 놈이 바락바락 기어오르는 꼬락선이나 이랬네. 심지어 여러 말 할 거 없고 내가 갈라주는 대로 먹으라. 강제 평화협정을 체결해버린다. 그리고 저 사업 제목이 뭐라던데? 예, 미래도시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부총리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그 사업은 만출이가 맞고 만출에게 넘겨주죠. 흥삼이래. 네 지역에 사초회사 차린 건 기건 네가 눈 감아야지. 그거 가겠네. 이 지독한 편에는 회장님이 시키면 그래 해야죠. 흥삼에게 참을 수 없는 굴욕으로 다가왔습니다. 와 대답이 없네. 어렵게 내놓으신 중재안이지만 저도 입장이 있습니다, 회장님. 그 의미는 갈라 먹을 수 없으면 회장의 말을 무시한 채 싸워야죠.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얘기였죠. 이야 흥삼이 걸뱅이 간다들 덕에 아주 요새 방귀깨나 끼고 사는구나. 야 하지만 진정한 범 앞에선 기가만 이러자. 흥삼조차 만출이 넘어지고 나면 내가 상대해주고 가서 그저 하룻강아지에 불과했습니다. 완전히 한 몫에 찍어 넘길 수 있겠어? 이어지는 압도적인 협박은 흥삼아 그대로 흥삼을 버러우시켜버리죠. 한편 태호는 여가 그러니까 나 여가 왔으니 3개월 전부터 동사 수도하고 도둑견이 새끼 한 마리도 안 되니까 편하게 있어도 돼. 편하게. 노가다꾼 강도의 공사 현장을 은신쳐서만 자자. 상처를 회복하는데 추격에서 벗어나 겨우내 숨을 돌리고 있던 그때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오죠. 그 정체는 다름 아닌 혜진이었습니다. 태호씨! 그간 뿌락치로 비춰졌던 그의 모습은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페이크였던 것이었죠. 양쪽이 다 일단은 휴전에 들어갔어. 곧이어 서울역이 전쟁터가 될 뻔했는데 아슬아슬했지 뭐. 그간의 사건들을 곽흥삼이 중재안을 받아들였다고요? 그 왕회장이라는 그 영감 대통령을 4명이나 청와대에 들여보냈대. 속속들이 전해주던 혜진은 태호씨 이제 어쩔 거야? 계속 여기서 숨어 지낼 순 없잖아. 걱정과 함께 생각 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상의 좀 합시다. 서운함 또한 털어놓으며 내가 아무리 날탕날탕해도 그래도 명색이 태호씨 매니저인데 자신이 아버님을 플러스 알파로 나름 친구고. 명백히 밝힙니다. 기다려봐요.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그렇게 훈훈한 만남을 마치고 돌아가는 혜진의 앞에 내내 그를 감시해오던 마귀가 나타납니다. 어쩌자고 여기까지. 회장님께서 아주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좋다. 장태호 곧이어 찾았습니까? 눈치 구단 킬러를 속이려는 아니요, 아직 혜진의 어설픈 구라는 믿고 싶은데 되려 그의 심증을 별로 믿음이 가질 않네요. 확신으로 만들어버렸죠. 어디 있습니까, 장태호? 결국 제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저도 지금 찾고 있다니까요. 의리를 택해버린 혜진에게 마귀는 끔찍한 고문. 기억 상실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다른 도구에 비해 수출을 두셨고요. 피부를 뚫고 근육을 찢은 다음에 뼈까지 구멍 내는데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장태호에 대한 기억이 꼭 들어오길 바랍니다. 전기 드릴과 함께하는 진실의 방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은신처가 발각되는 것이었죠. 심지어 어딜 도망가라니까. 자신을 위해 마귀의 어그로를 끄는 처절한 강도의 모습을 보며 그만해! 곽 회장이 찾는 건 나 하나야. 결국 자신의 발로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마. 흥삼에게 끌려가는 선택을 해버리죠. 차혜진, 그 사람도 네가 데려갔니? 정답입니다. 잠시 후 태호는 장기 공장 감금실에서 혜진 씨! 혜진 씨! 괜찮아요? 정신 차려봐요! 혜진 씨! 만신창이가 된 혜진을 발견하고 태우 씨 미안해. 끝까지 안 물려고 그랬는데 너무 겁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혜진 씨 잘못 아니야. 되려 그를 위로하던 그때 사신 흥삼이 찾아오죠. 수술실로 데려가. 오케이. 안 돼. 나 죽기 싫어. 태우 씨! 태우 씨 나 좀 살려줘. 태우 씨! 태우 씨! 얄짤없이 끌려가는 친구의 모습에 그저 한없이 침묵을 유지하는 태우. 너무 겁먹을 거 없어. 마취 주사 한다면 잠든 사이에 다 끝나. 사실 그는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어? 살려달라. 뭐 그딴 헛소리 빼고. 살기 위해 정만출 두뇌 풀가동을 조지는 중이었습니다. 찾고 싶지 않습니까? 수 쓰지 마 이 새끼야. 구질구질하게. 회장님을 도우려는 겁니다. 태호는 다시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둘 다 수술대에 눕히시던가 황금 야부리를 가동하기 시작하죠. 해 볼만하다 싶으시면 심지어 그 대가는 혜진 씨는 풀어주십시오. 오직 친구만을 살리는 그리고 나 하나만 처리하는 걸로 끝내죠.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겠다.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게 아니라 흥삼의 방식에선 나올 수 없는 이걸로 치밀한 작전이었죠. 5분 안에 끝내. 그렇게 안돼. 안돼. 혜진에게 가해지려던 수술이 알겠습니다. 순식간에 중단되고 어찌됐든 대화를 마친 흥삼은 장태호 넌 죽어줘야겠다. 태호를
진짜로 죽여버렸죠. 공장 소각로에 태우겠습니다. 흔적 안 남게 처리해. 미안해 태우씨. 그렇게 드라마가 마무리된 사실 모든 것은 얼마나 마취돼 있었던 겁니까? 계획의 일부. 네가 죽었다고 소문날 만큼 선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만추를 방심케 하기 위한 장태호입니다. 시리는 죽은 척이었습니다. 여긴 어딥니까? 네가 숨어서 작업할 아지트. 결국 태호의 제안에 배팅하기로 한 행삼이었죠. 도망칠 생각 꿈도 꾸지 마. 죽은 놈은 꿈 같은 거 안 꿉니다. 심지어 태호의 팸들까지 끌려옵니다. 혹시 형! 이들은 한 명 더 필요하다고 했나? 태호의 계획에 포함될 동료들이자 두 사람 더 필요합니다. 몇이든 네가 알아서 하고 필요한 거였으면 챙겨줘. 만추를 끌어내릴 핵심 인력들이었죠. 잘 들어. 넌 벌써 죽었어. 덤으로 사는 인생. 네 마지막 남은 운은 여기에 다 쓰는 거다. 정 사장 확실하게 털어라. 심지어 파워 의리남 강도와 사람들도 참 나 하나 없다고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자는 겐가. 원래 마탱이로 돌아온 구선을 섭외하며 기다려, 짐 챙겨 나올 테니. 감사합니다. 어벤져스 뺨치는 작전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각자 분담할 역할입니다. 그 혜진 씨하고 회장님은 암기 사항이 많으니까 특별히 신경 쓰시고 다른 사람들은 후방 지원에 차질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장 이사. 네,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오일 샌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들의 작전은 바로 모래에서 기름을 짜내는 기술입니다. 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정이라 처리 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컸죠. 근데 이번에 그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기술이 개발됐다. 그게 이번 작전의 떡밥이에요. 신기술을 독점한 가짜 회사로 위장하여 그 기술처럼 악덕 사채업자한테 돈을 쥐어 짜내겠다 이건가? 만추의 투자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지, 이건 아니야. 회장님이 빠지시면 곤란한데. 아무리 재미있게 보지만 로버트 박은 너무 흔하지 않은가? 자, 다들 갑시다. 그렇게 때 빼고 광내로. 의심을 피하려고 사신 플렉스를 조지며 제비를 갖춘 태호팀은 곧바로 영광입니다. 뉴욕에서 온 데니얼 박입니다. 호구형 코스프레를 한 혜진을 투입시키죠. 외피국나서 치는 스케일이 다르네요. 다들 칠만 나겠는데. 재미지게 놀아봅시다. 그래야죠. 잠시 후 계획대로 지는 게임을 시작한 혜진은 순식간에 모든 돈을 탕진해버리고 조작된 서류를 들이밉니다. 노름하다가 집문서 접힌다 카디만 이게 뭐라고 받아주겠노? 이어서 집문서보다 10배, 100배 더 귀한 겁니다. 메소드 뺨치는 우리 회사 기밀 서류예요. 혜진의 맞수금에 깨평 주신다고 생각하고 받아주십시오. 만출은 결국 그럽시다. 서류를 받아가게 되죠. 현찰 들고 찾아갈 테니까 잘 보관하셔. 절대 열어보지 말고. 두둑히 챙겼어. 다음날 도청 중인 태호의 귀에 오일 샌드 물에서 기름을 짜낸다 말이야. 완벽히 떡밥을 물어버린 만출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 처리 과정에 돈이 많이 들고 수지오염이 심각해진답니다. 근데 서류에 있는 그 미국 회사에서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나들 이게 순사했구나 아이가 이거. 심지어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조사해 봤는데 전날 밤 이게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 디자인 떠와서 그 그림이랑 그 내용은 바꿔치기 할 거예요. 개발자 출신 노숙자 영칠에 의해 완벽하게 설계된 사이트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요. 태호의 작전을 서류에 적힌 내용대로라면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역대급 기회로 회장을 한 만나가 가는 좀에 또 봐야 되겠다. 냉신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곧이어 누구? 돈미세 만출은 따라라. 혜진의 호텔로 방문하고 요거 기다렸지? 누구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냐니까? 회장 코스프레를 한 구성과 대면하는데 내가 이래 뵙기 때가 영광입니다. 저 정만출이라 합니다. 빌빌 키는 만출의 모습에 서류 받고 사례 들여서 보내라. 구성은 만출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금방 내려갈 테니까 로비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는 저렇게 그냥 보내면 어떡해요. 겨우 미끼 물어갖고 여기까지 왔구만은. 70년 회장 망상 짬바에 물어도 되는 미끼인지 건드려 보는 걸세. 기가 막히는 눈썰미였던 것이었죠. 낚싯바늘이 주둥이에 꿰일 때까지 기다려야지. NS 그린테크 자본금이 10억 달러세. 심지어 내가 그 회사 회장이고 자신이 맡게 된 배역을 근데 저런 불청객을 약속도 없이 만날 것 같나? 150% 이해하고 있던 구선이었습니다. 잠시 후 부탁이 하나 있는데 아버님하고 따로 자리 한번 마련해 주소. 왜요? 참말로 내가 존경스러우가 극합니다. 아버지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잘 좀 말해주소. 완벽히 구선바라기가 된 만출은 1시까지 객실로 오세요. 5분 대기조를 조지며 객실로 향하게 만들었죠. 1층 엘리베이터 지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회장님, 가장 중요한 구선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차이사 아닌가? 몇 시간 전 알려드립니다.
화재 소방 시설 점검을 위해 일부 가스항이 되고 있습니다. 소음에 강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그는 근데 잠시 정신을 잃은 사이에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모든 기억이 갑자기 웬 호텔 방이야? 리셋되어 버린 것이었죠. 과연 이 쫄깃쫄깃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JTBC 드라마 라스트는 하루아침에 노숙자로 전락해버린 펀드 매니저 태호가 지하세계의 정점에 오르기 위한 사투를 그린 느와르 드라마인데요. 동명의 레전드 웹툰이 원작인 만큼 잔혹한 노숙자들의 지하세계와 양육 강식 그 자체인 서열 시스템 등 다른 드라마들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설정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장친 이전 같은 장씨 장태호를 맡은 윤계상의 상남자 연기, 카리스마 원탑 이범수의 빅보스 연기는 몰입감과 웅장함을 동시에 선사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기 다른 조연들의 캐릭터성도 너무나 매력적이었고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 생각하기에 피가 끓는 대장 느와르를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에 적힌 링크를 통해 JTBC VOD 몰아보기 프로모션을 이용하여 라스트 마지막 화까지 정주행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쇼모비였습니다.